또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이 추세가 이렇게 되면 향후 금리가 아까 뭐 그런 하여튼 세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기대감 계속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6년 뭐 7년 정도 되면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준비를 해두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올해. 네, 그리고 분양도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거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돈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분양 안 하면 파산인데 맞아요. 분양 들어가잖아요, 올해. 네, 그러면 50% 60%된 현장을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예 뻗는 현장은 정리가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1, 2년 뒤를 볼게요. 말씀대로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나 땅을 사서 분양하려고 안 하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겠죠. 공급이 적어지니까. 공급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가지고 내년에 분양할 팀이 없으니까 내년에 분명히 분양 물량이 적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산하면 그 2년 뒤, 지금부터 3년 뒤에는 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리가 많죠. 그 되풀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원진호 장관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3기 신도시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17만 호 모조리 착공 들어갑니다. 얘기했고 삼기 신도시. 또 공공 택지가 지금 88만 호가 배정이 됐어요. 이미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다 예. 땅을 미리 해가지고 예, 그 중에서 50만 호에 대해서 현 정부도 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민간 분양은 원래대로 돌려서 좀 줄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물량이 없어야 말씀대로 입주 시에 물량이 없으니까 3년 뒤에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딱 그때 입주입니다. 3기 신도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 입주하는 물량이 앞으로 전국에 100만 호가 들어온다. 공공택지에서. 어?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넣어두시면 노태우 정부 때 그 네. 인구가 1년에 서울 수도권이 35만도 50만 늘었거든요. 매년. 그렇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네. 그때도 100만 호 공급 계획으로 10년 동안 집값이 안정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인구가 늘기는커녕 안 느는데 음, 100만 호가 나오잖아요. 물론 서울 수도권에 100만 호였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 한 50만 호 배정됐거든요. 네. 힘이 워낙 크잖아요. 아, 그럼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변수는 저거죠. 일기 신도시하고 네. 재건축 재개발이 막 뒤집어 가져가지고 여기서 이주 물량에 대해서 대치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집이 지금 저거 뭐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 진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도 3년 뒤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은 지금 그동안의 사이클 그 주택 공급 그렇죠. 수요의 사이클 과정에서 네. 지금 이 같은 이 침체기 하락기에는 민간 쪽에서는 내년부터 거의 이제 분양 물량 거의 줄이기 그렇죠. 때문에 줄이겠죠. 2, 3년 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집값이 다시 뛰어나요. 수요가 이제 늘면서 이제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에 네. 있지만 교수님처럼 지금 말씀 전반적인 지금 그 민간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으되 그렇죠. 공공 부문에서 지금 3기 신도 17만 호 플러스 정부의 50만 호의 그런 착공 그것이 그렇죠. 그 3년에 정확히 딱 떨어지면 네. 과연 그게 그 과거처럼 말씀이 맞을지는 안 맞을지는 퀘스천이죠. 변수가 너무 이게 크다. 너무 많죠. 그렇군요. 그 와중에 경제까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까지 안 좋으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네. 지금 성급하게 뭐 입주 물량 나중에 적어지면 집값 뛰니까 지금 산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죠. 일반 소비자분들은 지금 사고 싶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내려와야 살 것 같은 데가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엊그제 그 되게 유명한 직방 그 사이트인가 거기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네. 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랬대요? 예, 네네. 했는데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더 하락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락할 것이다고 이제 보시는 보는 분들이 분들이 있어요. 절반 이상을 좀 많이 계시는데 결과가요? 결과가 아직도 저- 50% 이상의 하락이다. 네, 하락을 그분들이 샤프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추세가 1월 달에는 한 70% 정도, 60%가 하락할 네. 거다가 줄었다? 그게 좀 줄었다. 네. 그 하락폭이 하락을 하는 전망의 숫자가 최근에 이런 그 약간의 그 반등에 그 제가 들어가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왜 그런 조사를 안 하죠?
아, 작년 12월에. 굳이 음. 했으면서도 보도는 안 했잖아요. 네. 직방에. 음. 지금 보도가 그걸 내세우잖아요. 네. 그 무슨 아. 심리일까요? 아까 뭐 카르텔 뭐 얘기하셨는데 뭐 점점점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전히 하락이 많다 그러면 작년 9월 10월에 그러면 직방의 올바른 태도는 뭐였을까요? 제가 볼 때 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가 다 생각하실 때 그 말을 썼을까요? 그 직방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닐까요? 그걸 좀 알아보고 싶네요 제가. 네. 안 했다라면 조금 이 의도 설문조사의 의도에 대해서 약간 합리적 의심이 좀 들고 네. 했다라면 공정성이 담보돼서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동산 관련된 통계 뭐 자료 그다음에 이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나는 그 뭐 물론 해석이 물론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같이 봐야죠. 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예, 네, 완전히 맞습니다. 예,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 정말 그리고 그걸 누구 입장에서 보고 그 팩트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한때는 저 우리나라 부동산 뉴스만 팩트 체크할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다 때려치고 너무 왜곡 보도가 심하니까. 그거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꾸 좀 몇 번 짚었죠. 네, 짚었는데 그러셨죠. 그래서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이 좋은 쪽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음, 어디나 그 잔재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또 다시 약간 들썩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생업에 바쁘신 시청자분들이 이제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나 이런 네. 것들 좀 보시면서 네.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휩쓸려서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 지금 이번에 댓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네. 주시는데 김민서님도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상수님도 교수님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신동선님도 현안이점 현안 한문정 교수님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주시고요. 아, 네. 뭐 일부 다른 분도 막 그 주십니다. 일부 유튜브에 그런 채널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무주택 대부분 여기 이제 저희 독자분들 그런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되게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아직도 무주택인 그 정말로 좀 돈을 좀 꼬박꼬박 당신이 이렇게 좀 계획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모으셔가지고 나름대로 뭐 단 몇 천이 됐든 간에 뭐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을 좀 키워나가거나 전세 내지는 뭐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되게 아직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네. 특히 서울은 더 많죠. 서울 더 많잖아요. 네. 절반 정도 아직도 네, 계시는데 그쪽 입장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되시고 이제 무주택 이제 이번에 집이 이제 좀 하락기 있다고 하니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계획상에서 집을 좀 이제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관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올해는 좀 더 보시라고 이제 교수님을 네. 좀 말씀을 주시는데 예. 만약에 좀 그래도 올해 좀 내가 좀 하고 싶다 집을 좀 올해 올해 안에도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하반기 가면 음. 공공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공공 분양 분양이 네. 도심이든 어디든 할 거 없이 다. 네. 그 이유는 내년이 총선이에요. 아, 맞아요. 내년 서울 네, 총선 총선이기 총선 때문에 1년 남았습니다. 네. 하반기에 집값이 오르거나 집이 공급이 안 되면 어. 그 결과는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어느 집권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대한민국이 아쉬운 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활용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정책적으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국민을 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모을까를 계산해서 정책을 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음. 그 사람들이 정책을 피는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시장에.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위기, 네.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그대로 지정해서 유지한다든지 네. 이런 패턴을 보시면 그러면 하반기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 다 면이 안 쓰죠. 그럼요. 내년 정부도 면이 안 쓰죠. 음. 그러면 당연히 집값을 말은 안정적이지만 낮춰지길 바라겠죠. 그래야 투표에 도움이 되니까. 왜 유주택자가 더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자기들 찍을 거라고 표계산을 해놨을 거고.
그 무주택자분들이 더 찍어줘야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기준을 가지면 네. 무주택자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많이 공급하고 네.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 네. 조금 마음이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의 기조에서 보면 하반기에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음.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네. 공공 분양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쳐다보시고 아. 그리고 공공 분양에도 다른 점이 예전과 표준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민간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요즘 나오는 공공분양 게다가 아파트들은 네.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부 쪽에서 LG 뭐 자이라든지 뭐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이제 국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네. 레미안 자이를 앞에 넣고 뒤에다 LH를 붙여넣는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에요. 아, 네. 그러면 공공이지만 자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시공사도 그 자이 자기도 좋고 정부도 좋고 정부는 정부 입장 내세우고 네. 시공사는 국민들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자이니까 조금 네. 옛날처럼 뭐 이렇게 편가르는 사람들이 폄훼하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소셜 믹스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소셜 믹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만약에 하반기에 그런 게 발표한다. 어진영 장관이. 근데 집값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공공 분양은 기준이 집값 내려온 거를 기준으로 거기서 60에서 80%를 정하거든요. 분양가를. 네. 그럼 예전 분양가보다 많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기존 주택이 또 힘을 영향을 봐서 받겠죠. 또 내려오겠죠. 내려오겠. 네. 그래서 뭐 분양가 올리고 이런 건 지금 3월, 4월, 길어야 5월까지 있는 일이지. 네. 6월 지나면 판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6월 지나면 판이 그렇죠. 바뀝니다. 가을부터 벌써 가을 추석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어디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럼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보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면 이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되는 거고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으면 그때 기회가 오겠죠. 네. 젊은 청년 역세권도 지금 또 많이 나와요. 네. 청년 역세권 주택이 원래 예정된 물건이 아닌데 네. 일반 민간이 청년 역세권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네.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많이 없었어요. 신청이. 요즘 불황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민간에서 막 물건을 가져오나 봐요. 그럼 네. 그 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민간 입장에서는 명확한 돈 나올 돈이 더 사업- 조금이라도 나오면 네. 가야죠. 네, 그러니까 사업- 그런 사업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손 놓고 계지 마시고 공공 분양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고 네. 일반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세 대비 이거 계산을 하신 다음에 네. 자기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3, 40% 내려왔는데 분양가가 똑같다? 새 거잖아요. 그럼 50%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는 타협하면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적게 떨어진 데는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 댓글이 그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네. 않아도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저희 독자 어떤 분은 교수님 말씀 믿고 이영주님 한 교수님 존경합니다. 덕분에 저희 딸 신혼집 일단 미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올해 안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반기라도 보셔도 하반기에 신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혼 부부들은 지금 저는 굳이 집 사서 가는 거를 제가 얘기 안 해요. 신혼부부는 왜냐면- 굳이 집 사지 마라. 네. 네.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어떻게 자, 될지. 물건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집값이 싸지는 건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건 정해졌잖아요, 벌써. 네. 역전세가 나고 매물이 많은 데다가 네. 입주 물량이 올해 40만 호예요. 입주 물량이 올해 40만 원. 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을 되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집을 살려면 지금 전세나 월세로 계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집을 사면 뭐 사기 힘들잖아요. 그럼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좋잖아요. 젊고 신혼부부니까. 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하고 청년의 이 공공분양의 대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하잖아요. 네. 그 기회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지금 무리해서 집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 요즘 뭐 이렇게 가오라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가끔 집을 사서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젊은 분들조차도 저한테 물어보는 댓글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런 계산을 미리 해서 물어봐요. 메일로 와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답 나오거든요. 공공분양 받아서 만약에 더 좋은 아파트였다 그러면 네.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돈이 나가는 것과 이걸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요즘 젊은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 중에는 여유가 되지 않으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전혀 없고 네. 기회가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
충분히 뭐 지내시다가 어. 여유롭게 어떤 분들은 또 신혼부부인데 돈이 8억이 있는데 네.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월세를 좀 잘 구하셔서 아파트를 월세율이 한 2%밖에 안 돼요. 아, 네. 요즘 뭐 3.5, 4% 올랐다는데 아파트가 3%밖에 안 됩니다. 음. 여기다 두고 돈을 빼가지고 4%짜리 예금을 넣다든지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 젊은 분들 많이 봤어요. 아,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아, 자산이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죠.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 봤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저도 신이 아니니까 근데 전체 경제적인 팩트와 현재 물량과 앞으로 나올 물량, 네. 현재 우리 소득 수준과 집값의 갭 이런 걸 다 더해 보면 아 이건 자산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으셨죠? 저희 신혼부부 요즘에 젊은 분들 좀 약간 흔들리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맞아요. 네. 저희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분양 네, 포함해가지고 물량이 엄청난 많으니까. 물량도 많이 나오고 네. 또 특히 젊은 층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도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더 좋은 주택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습니다. 네, 좋은 입지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 많죠. 네. 신혼부부들은 특히 더 신혼부부들 많죠. 젊은 분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SH공사에서 했던 그 토지 임대부 방식의 아, 그 방식의 아파트 공급 이건 어떻게 저는 사실 되게 좋게 좋게 보거든요. 보시는군요. 네. 네. 제도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매가 되잖아요. 예. 아, 예. 살다가 자기가 돈을 모으면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전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전대 놓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조항이 지금 저 보금자리 때는 했거든요. 아, 네네. 그 조항을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음. 기본적인 건 그 자체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매매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환수니 뭐니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환수가 전부 이득을 정부가 환수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LH만 팔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매매를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것도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실만 해요. 음.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이 이제 예. 주택 걱정이 제일 없는 선진국이잖아요. 주택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살다가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민간으로 넘어갈 때 팔고 간단 말이야. 네. 차익을 남기고. 차이 남기고. 근데 그 제도를 만약에 정부에서 도입한다면 토지임대부가 정말 인기를 끌겠죠.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걸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샘플 나온 거는 이제 LH에만 다시 파는 거로 돼 있잖아요. SH만 예, 파는 거로 돼 있으니까 네. 그거에 뭐 좀 디테일이 픽스로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 토지 임대부를 많이 할수록 국가에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 예. 일단 주택가격 안정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 이번에 보니까 그 네. 하나면 아니죠. 강동 쪽 그쪽 네, 고덕강이 고덕강일에 난리 났잖아요. 네, 난리 났더라고 진짜. 뭐 저 3억대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막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스마트해졌거든요, 젊은이들이. 맞아요. 네. 네, 저 토지 임대부 주택 가보니까 말이 토지 임대부지 그냥 자기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몇십 년 살 수도 있고 훨씬 나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음. 자산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가 좀 제대로 졌는지 멋있게질지를 볼 거 아니에요. 음. 그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짓겠다고 그냥 청약률이 그냥 엄청난 엄청나게 거죠.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요.